인기 없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들의 우정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이로구나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여중고를 다닌 덕에 10대엔 동성 친구가 당연한 것이었으나 20대가 되니 우정보다는 사랑이 중요했다. 거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고 거의 모든 감정을 나누고 있다고 믿고 나의 칭얼거림을 시도 때도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 친구 같은 거 없으면 어때 싶었다. 30대가 되자 다들 바빠졌다.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내게 내어줄 틈이 없어졌고 싱글인 나는 마감과 음주 사이를 오가기에도 늘 시간이 빠듯했으며 몇몇 친구는 꿈을 찾아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다. 술이 깨면 집에 가자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알코올依存증에 시달리는 한 남자와 가족의 이야기인데 전쟁 사진작가 가모시다 유타카와 그의 아내인 마나가 사이바라 리에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이바라 리에코라는 이분, 일본에서는 불우한 유년기의 상징과도 같은 만화가다.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우리 집, 여자 이야기, 만화가 상경기가 있는데 성장기 불행 3부작이라 이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이 작품들에서 가출, 폭력, 매춘, 약물 등은 그저 일상이다. 우리 집은 가난한 어촌마을 부모에게 버림받은 세 남매의 성장기이고 여자 이야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특별한 재능도 없이 태어나 끝까지 행복해지지 못한 동급생 세 소녀의 이야기다. 작가가 이 마을에서 탈출해 도쿄로 올라와 만화가가 되기까지의 사연은 만화가 상경기에 담겨 있다. 그녀의 만화들은 충격적이고 슬프지만 읽다 보면 종종 미소가 번진다. 남들의 눈에는 엄청나 보이는 불행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능청스레 툭 던지는 작가의 표현 방식 때문이다. 그런 작가의 장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여자 이야기다. 산과 밭과 공장에 있는 넉넉지 못한 마을. 여자아이 셋이 만난다. 새 아이의 집은 그 동네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듯 무난함과는 거리가 멀다. 무서운 엄마가 있는 미사와 다 쓰러져가는 더러운 집에 사는 키이는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들. 하지만 미사는 아이들의 가방을 들어주는 왕따고 키이는 더럽다고 놀림을 당한다. 허구한 날 싸우는 엄마와 의붓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가장 무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은 때로 친구들이 창피해 숨기도 한다. 만화는 가진 것도 인기도 없는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행복해지지 못할 거라는 우울한 믿음을 갖고 있던 세 소녀의 끈끈한 우정을 그린다. 소녀들은 함께 먼 도시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애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편지를 병에 담아 던지기도 한다. 중학생이 된 새 소녀는 똥통학교에 진학해 탈선의 길로 들어서지만 날라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변변치 않은 신세다. 키이는 도둑질과 본드 흡입을 일삼는 타카 오빠를 좋아하는데 타카 오빠는 절대 키이를 여자친구로 삼으려 들지 않는다. 왜? 키이가 못생겼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절대 진실을 입에 담지는 않는다. 슬픈데도 쑥쑥 자라 어린이 된 소녀들. 19에 결혼한 키이는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입원해선 글쎄 축구공처럼 뻥 차더라니까 하며 하하하 웃는다.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도 좌우지간 아팠다. 셋이서 파스를 붙이고 깔깔 웃었다. 사랑이 상대방이 가진 것에 끌려 시작된다면 우정은 상대방의 결핍을 알아보며 시작된다. 그래서 때론 사랑보다 우정이 더 어렵다. 가진 것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지만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내주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사랑 역시 그 종착점은 우정이라. 상대의 결핍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속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상대의 결핍에 공감하며 시작되는 것이 우정이기에 서로에게 진짜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친구들에게 건네는 대사처럼 나는 키이가 좋다. 그러니까 키이는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와 내 친구들을 이어준 것도 그런 절망이었다. 대학 때 언론사 시험 준비를 함께하던 친구는 나에게 싸우러 갈 차비를 꿔줬다. 때는 방학이었고 장소는 학교 중앙도서관. 지방에 있던 남자친구와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았던
사건으로 싸우던 나는 펑펑 울면서 그녀에게 기차표 살 돈을 꾸러 갔더랜다. 엉망인 내 얼굴을 보곤 아무 말 없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주던 친구. 경찰서 앞마당을 서성이다 사귄 친구도 있다. 처음 기자가 돼 경찰서 수습을 돌던 때였다. 역시 수습 기자였던 그녀는 경찰서로 찾아온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체력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고통을 발견하며 친해졌고, 이후로도 술술 풀리지만은 않은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어른이 되었다. 고백하자면 친구들을 질투하던 때도 있다. 두려워서였다. 그들이 너무 잘 될까봐, 나보다 훨씬 번듯한 사람이 될까봐, 너무 행복해져서 나의 결핍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까봐. 친구들이 하나씩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과를 낼 때마다 100% 순수하게 축하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친구니까 당연히 잘 되었으면 좋겠지. 하지만 나보다 너무 많이 잘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란 마음이 인지상정이란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조금쯤 멋진 일이라. 이제 나는 결국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고 믿고 있다. 누구의 인생도 누구의 것보다 더 낫거나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서로 다른 듯 같은 길을 가고 있기에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그들에게 배운다. 선배 중 하나가 말했다. 우정은 연금보험 같은 것이라고. 길고 힘겨운 시간을 함께 보낸 내공으로 쓸쓸하다 싶을 때 신기하게도 요즘 어때? 라고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 나의 부족함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섣불리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친구들. 삶의 골짜기에 어이없이 처박혀 울고 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줄 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앞으로도 꽤 길고 지루하게 이어질 이 삶을 그들 없이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